법원이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한 핵심 사유 딱 15글자입니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어떤 증거를 말하는 것인지요? 네, 이제 내란죄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일단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 그리고 워낙 혐의가 중대하기 때문에 만약 석방될 경우에는 도주하거나 이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이제 변호인단 측에서는 이미 이제 검찰과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제 상당 부분의 증거가 이제 확보가 된 상태이고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제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양측의 주장 모두 이제 일리는 있는데요. 이제 법조계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본 이유는 뭐냐면 혐의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는 이제 형이 만약에 선고될 경우에는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 석방이 되면 누구나 도주하거나 이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높다라고 이제 법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장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정도의 사유만 밝혔지만 그 이면에는 혐의가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만약에 석방되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는 원칙적 입장 하에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매 단계마다 체포 때도 그렇고 구속 때도 그렇고 이제 법률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성적은 안 좋긴 한데 이번 법률적 대응이 구속 적부심사더라고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제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제 구속된 피의자가 본인의 구속의 당부, 그러니까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절차를 이제 법이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절차를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구속 적부심 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에 앞서서 체포된 경우에도 체포 적부심 절차가 이제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그런 절차를 또 취했지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영장이 청구되는 단계부터 각각의 절차마다 이제 절차적 권리로서 피의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구속 적부심 심사를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견해가 이제 있는 것인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기소가 되기 전에는 이제 구속적부심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아마 고려가 되고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속이 돼 있고 이틀째를 맞고 있는데 변호인단이 구속이 정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된 것인지 그 부분을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서 구속 적부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법원의 판단은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 것인지 일반적인 사건에 비교해 본다면요. 일반적으로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일반 사건의 경우에도 매우 낮습니다. 네, 뭐 저희도 이제 실무를 하면서 구속적부심 제도를 한번 활용해서 적부 심사를 해보는 게 어떤지에 대한 제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통상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고 오히려 이제 기소 후에 뭐 보석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예. 실제로 이게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서 내린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또 이번 경우에는 상당 시간에 걸쳐서 양측의 입장을 PT 형식으로 밝혔거든요. 이제 그런 심리를 거쳐서 법관이 내린 판단이기 때문에 구속적부심 제도를 통해서 다른 법관이 이를 판단하더라도 그 판단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여부를 떠나서 예. 구속적부심 제도를 한번 시도해 보더라도 인용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방금 기소 전 보석 청구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속은 인정된 상태에서 변호인도 그 부분 인정하는데 우리 보석으로 좀 나갈 수 없느냐 그게 보석 청구인데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뭐 보석은 말 그대로 이제 일정 보증금을 법원에 이제 내고 공탁을 하고 이제 나와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뭐 간혹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신청할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뭐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서 이제 보석 신청을 하면 재판부가 마찬가지로 심리를 거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만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보석 신청을 하더라도 마찬가지 인용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제 대통령과 공모했다라고 해서 지금 가담되어 있는 대부분의 지금 사람들이 다 지금 구속이 된 상태이고 예.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뭐 구속적부심이나 뭐 보석 등을 절차로 해서 석방됐다는 뉴스를 아마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아마 대통령의 경우에도 그런 절차적 권리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는 하겠지만 마찬가지로 확률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기소 전 보석 청구도 마찬가지인데 구속 적부심도 다른 사람 다 구속되어 있고 거기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윤 대통령만 이렇게 가장 큰 혐의를 받고 있는데 빠져나가게 하는 게 정말 쉬울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판단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지금 다른 재소자랑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입감셈을 하게 되는지. 두 번째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뭐 이제 독방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 다른 재소자랑 같이 이제 방을 쓰는 경우는 있는데요. 이제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제 독방에서 이제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뭐 동선이라든가 어떤 내부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편의는 제공이 이제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된 것은 이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경호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가 있는데요. 이제 경호처가 이제 서울구치소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를 이제 경호 지역으로 이제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구치소 내부는 이제 교정당국에서 24시간 경호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대통령이 조사를 받거나 혹은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구치소 밖으로 나오게 되면 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처의 이제 경호를 이제 그대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경호처와 교정당국이 번갈아서 대통령을 경호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편의 내지는 어떤 배려는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일반 현직 대통령이니까 다른 재소자랑 완전히 똑같지 않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공소한 결정 중에 변호인 외에 접견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래는 1회 한해서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김건희 여사도 굳이 말씀드리면 기술적으로는 이제 면회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절차도 사실 법률에 규정이 있습니다. 예, 이제 변호인의 접견을 제외한 이제 나머지 가족들의 접견 혹은 뭐 이제 관련자들의 접견은 그러니까 법률에서 해당하는 요건에 해당된다면 이제 제한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예. 바로 이제 증거를 인멸하거나 뭐 도망갈 염려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사유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예. 판단되면 수사기관이 그 부분에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뭐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예외적인 조치라기보다는 통상적인 피의자들 중에서 뭐 증거인멸 내지는 도주 우려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피의자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취하는 조치이고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접견권이 제한될 수 있지만 변호인의 접견은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상당 부분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 접견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